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아시아 TMI 인도네시아 편 김형준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를 깊이 알아보는 아시아 TMI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앞전에 저희가 정치 역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그 선거 이후에 총선 이후에도 지금 좀 정치적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모습 같은 것들을 선생님이 짚어주셨는데 선생님 그 원인은 우선 뭔지 살짝 들어보고 저희가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 민주주의가 지금 저희가 되게 뭐랄까 그때 총선 이후에는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가졌었는데요. 지금 대규모 시위도 있고 법안 문제들도 있는데 원인이 뭘까요, 선생님? 이게 원인은 당연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결국은 민주주의가 그만큼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이게 독재다 이건 아니고 그 중간에 또 애매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이제 얘기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제 돈을 통한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외관은 충분하게 민주주의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치가 움직여지는 거는 다 돈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마 이제 올해 대선이 있었는데 대선에 그 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 완전 신인이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고 50대 그 이제 사업가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부통령 자리도 돈 주고 샀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한 70%는 사실 같고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산디아가 운원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경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미지도 좀 있지만 갑자기 그 사람이 부통령으로 픽업돼야 될 이유는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소문들을 들어보게 되면은 한 500억 정도 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부통령 후보를 그런 식으로 돈을 주고 살 수 있을 것처럼 결국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돈으로 가능한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민주주의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일단 정치적인 영역에서 보게 되면은 정당들이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국회가 움직여지는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그 민주주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정신 그것에 이제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고 어렵다. 다음에 이제 똑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시민사회 역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론 여기 참여연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웃기기는 하지만 아니요.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참여연대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 네. 그리고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네. 그 시민사회를 움직이는 힘들이 좀 저는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 운동들이 인도네시아가 우리보다 훨씬 그 NGO 단체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NGO 단체들이 정말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했었을 때 어떤 민주주의를 확산해 나가기 위한 이런 어떤 명확한 아젠다를 가지고 움직이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모습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원하는 건 맞고 부패도 싫고 다음에 저런 식으로 돈 주고 뭐 하는 것도 싫긴 하지만 현재 움직여지는 어떤 그 상황들을 전환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이 언론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언론도 재벌들이 네. 이렇게 그 소유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하나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냐면은 언론 재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조중동 네. 총수 사장 이 사람이 갑자기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한국에서는 이게 소위 말해서 언론과 정치가 이게 분리가 안 이런 돼서. 식으로 결합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논리가 나오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뭐 자기 돈 많으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 생각에 총선에서 4등인가 5등을 한 정당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제일 유력한 그 언론사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정치를 내 하고. 정당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정당을 만든 거죠. 왜냐면 돈이 있으니까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영역도 그렇고 언론의 영역도 그렇고 시민사회 영역도 그렇고 이게 어떤 민주주의적인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견제가 안 되는 그런 거네요, 예 선생님. 그런 스피릿을 이게 충분히 그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 실천할 만한 그런 세력들이 존재를 하지 견제 세력들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외관은 충분하게 민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방식들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어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그 뭐라 그럴까 현실 변화라기보다는 현실을 그냥 수용하는 이런 어떤 그 패배자적인 태도가 좀 강하게 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어떤 대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이 대학생들이고 대학생들이 그런 맥락에서 그 이전까지 어떤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그게 이제 전 어떤 그 대학생들의 그 의지를 모을 만한 그런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었다라면 이번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인도네시아의 부패를 줄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 위원회를 이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러 시위를 했던 게 아닐까. 그렇구나.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친구가 그 인도네시아 부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농담을 했는데 이제 일상적인 부패는 책상 밑으로 돈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이제 진화하면은 책상 위로 이렇게 뻔뻔하게 주는 이제 거고, 대놓고 대놓고 주고, 근데 인도네시아 상태는 책상과 같이 준다. 아, 이제 그런 얘기를 너무 가슴 아픈 자조적으로 이렇게 네, 얘기했던 기억이 자조적인 납니다. 거네요. 인도네시아 하면 저희가 정치 얘기로 지금 이제 시작은 해봤지만 이슬람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 없잖아요, 선생님. 그리고 아마 정치도 이슬람 문화랑 또 연결이 될 텐데요. 예.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지만 헌법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죠. 맞죠,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화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도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이슬람화를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이슬람화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슬람화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그냥 종교를 믿는다라고 했었을 네. 때 개괄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뭐 신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슬람화 역시 그것하고 그 개괄적인 수준에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식으로 내 삶을 바꿔버리겠다. 이슬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었을 때 이제 그런 현상을 학자들이 이슬람화 이렇게 라고 탈세속화 뭐 이런 표현들도 뭐 일맥상통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네. 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그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슬람화라고 했었을 때 조금 더 이제 학자들이 강조점을 두는 것은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행동의 차원. 생활의 차원으로 아예 종교를 실천한다. 예, 종교를 실천하는 차원에 훨씬 많은 방점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영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탈세속화 같은 경우는 믿음의 차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면 네. 일단 이슬람화라는 이제 말로써 사회를 설명하려고 했었을 때는 이게 가시적인 어떤 행동의 영역에서 이슬람의 모습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성직자스러운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산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정말로 그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초반에 조사를 하면서 제일 감동적이었던 이제 상황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렇게 제 친구하고 같이 논에 앉아 있는데 해가 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 해 참 예쁘다 하는데 저는 이제 해가 석양이 예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친구는 그걸 보면서 신의 존재함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지는 걸 보면서. 예, 그게 왜냐하면은 해가 매일 똑같은 시간에 뜨고 그쵸. 똑같은 시간에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신이 우리한테 준 어떤 이제 그런 창조주에 대한 찬양 같은 예. 거네요. 그래서 야 어떻게 똑같은 자연 현상을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보게 되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농촌에 사는 일반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할 리도 없고 그다음에 뭐 큰 뭐 이런 얘기도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자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웃들한테 친절하게 하려고 한다. 그건 나도 그런데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우리가 참 친절해야 될까요? 신도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냥 예의? 나와 그러니까- 같은 존재에 대한 예의?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네. 심각한 철학적인 문제예요.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안 맞으려고? 네. 안 맞으면 친절해야 아니면 덜 뭐 맞으니까? 전통 때문에 뭐 아니면 엄마가 가르쳤기 그죠. 뭐 때문에. 유교 문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그 친구가 그냥 저하고 같이 매일 다니는 친구인데 저한테 그렇게 하는 누구한테 친절하려고 하는데 나는 알라 때문에 그런 일을. 신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든 결국은- 걸 다 신의 예. 를 해석하는 거예요, 일생에. 그러니까 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음. 신을 통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뭐 이제 이런 경향이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엄청나게 착하게 살 수가 있는 네, 거죠. 어쩐 도덕적 그 룰을 만들어주는 예, 예. 거니까요. 예. 네. 그렇게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뭐 자연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같은 어떤 신이 창조한 것들에 대해서 사랑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조그마한 공동체 수준 제가 이제 조사한 게 이제 조그마한 공동체인데 그 수준에서 이런 이슬람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제 그 전까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술 마시고 뭐 이렇게 하고 했었다라면은 그런 시간을 좀 더 그 자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제 성찰의 시간. 예, 성찰의 시간으로 갖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조사를 할 때는 저는 아주 그 긍정적인 평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종교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긍정적인 주변에 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한데 원래 이슬람 문화는 좀 어땠고 저는 궁금한 거가 최근 변화되고 있는 또 문화적 현상은 또 뭐가 있나 이런 게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예. BTS가 사우디에서 공연을 해갖고 비아라권 가수는 처음 공연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오기도 했고 이건 되게 그 사회에서는 되게 엄청난 변화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이런 아무리 이슬람 문화가라는 어떤 형태가 있지만 지금 세대들은 또 바뀌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좀 짚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반대의 상황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한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회 내에서 이슬람의 어떤 모습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노력을 해야지.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최근에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 예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무슬림 여성들이 음. 머리에다가 쓰는 히잡이라고 하는 게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1990년 이전까지는 인도네시아에서 히잡을 쓴 사람이 정말로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크게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그랬어요. 히잡을 우리나라에는 쓴 안 사람이 쓰셨어요? 없었습니다. 예. 근데 1990년대부터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더니 아, 요즘에는 제 생각에 한 전체 여성 중에 한 반 정도는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늘어나고 엄청나게 많은 선생님. 사람이. 예. 그렇게 하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금식을 절대로 안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슬림은 라마단. 예, 이런 라마단 때 거잖아요. 금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금식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첫날 약간 밥을 안 먹고 이제 축제하고 끝날 때쯤에 다시 축제하고 그래서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전체 무슬림 인구 중에 0.1% 2%가 금식을 했었다. 1990년대 이전에 네.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금식하는 인구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가시적으로 금식하는 사람을 찾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사람 과반수 종교적으로 더 강해진 거라고 그게 이제 설명할 아까 수 있겠네요. 말씀드린 이슬람화의 인도네시아의. 영향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는 무슬림이고 그냥 무슬림이고 내 행동은 내 맘대로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요한 어떤 그 삶의 방법이었다라면은 이 이슬람화 운동이 나오게 되면서부터 너가 무슬림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기도도 해야 된다. 금식도 해야 된다. 히잡도 써야 된다. 히잡도 써야 된다. 더 근본적으로 강압적으로 되고 있다고 그래요. 강압적이라기보다는 아니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거. 스스로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이슬람화라고 하는 거는 사회 전반의 그 경향성, 흐름 이런 것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그렇지 않을까? 금식이라고 하는 부분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한다 이 수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금식하는 그 분위기, 머리에 쓰는 그 히잡 쓰는 것도 옛날엔 자기 결정권을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어느 순간에 쓰기 시작하니까 안 쓰게 되면 주목받는 그리고 그럼 너는 그럼 종교적으로 신실하지 않은 것이냐라는 그런 그 뭐 이렇게 오해 내지는 질문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그 BTS를 들여오는 사우디아라비아랑 또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뭐 달라지는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반대적 경향. 아니 그런 경향이 나타날 뿐이지 아직까지도 역시 과거에 상대적으로는 종교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었던 그런 영향도 그대로 이제 아직 흐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BTS가 아니라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블랙핑크 그룹이 우리나라 블랙핑크라는 아이돌 그룹 예, 아이돌 그룹이 예. 그러니까 옷을 조금 적게 입고 네. 광고를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그 광고가 이제 그 송출이 되니까 이제 항의가 좀 있었고 네. 그래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근데 저희가 초점을 광고가 금지됐다 이쪽에 맞추게 되면은 오야 이 이제는 뭐 그런 노출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은 그런 광고를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 큰 주목을 안 받았으면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 이 그룹 자체가 워낙 유명을 했고 또 유명하다가 보니까 이 사회적인 어떤 그 이슈화가 되는 뭐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해봐도 뭐 광고를 찍는 사람들이 블랙핑크라고 하는 이제 큰 훌륭한 그룹을 거기까지 모셔다가 다음에 광고를 만들려면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고 자체가 인도네시아에서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광고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못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아예 제작도 안 안 했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되게 궁금한 건데요. 홍석준 교수님하고 공저하신 그 동남아의 이슬람화라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쓰신 이슬람화와 성적 표현의 자유 재밌어요. 인도네시아의 미스 월드 반대 시위를 중심으로라고 글을 써주셨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2013년 인도네시아 미스 월드 선발대회 반대 시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급진적 이슬람 세력들의 주도를 했는데 되게 많은 광범위한 대중적 참여를 이끌어냈고 그다음에 2006년에 플레이보이 잡지 반대 운동, 반포르노법 통과, 2012년 레이디 가가 공연 취소를 이렇게 이어서 이제 결국 미스 월드 선발대회 녹말란까지 된 건데요. 요 내용들이 그 아까 말하신 블랙핑크 얘기와도 또 같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의 반대 운동들만 보면 다 이걸 싫어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대중들도 다 동의했던 것 같은데 또 지금의 상황 블랙핑크는 또 여지가 있기 때문에 촬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도 다 블랙핑크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사례가 뭐죠? 플레이보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무슬림들이 절대 다수인 국가인데 그렇죠. 플레이보이를 반대 운동을 했다는 거는 플레이보이가 풀렸다는 출판이 거죠. 네. 됐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플레이보이를 잡지를 만들어서 어떤 그 잡지사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노출 수위는 그쪽 인도네시아에 되게 이제 점잖게 처음에 만들었다고 부합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지만 어찌됐건 그 플레이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이 잡지를 만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사진을 찍고 다음에 그 첫 호에는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들 아마 네. 제 생각에는 이완 팔스 수준의 그 이제 문화계에서 네네네. 큰 소리를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인터뷰 기사도 실어주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도 똑같습니다. 레이디 가가 같은 경우도 레이디 가가 공연도 취소가 됐는데 네. 근데 이 레이디 가가와 관련해서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건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체 표가 한 2만 5천 표 네.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슬람 좀 급진 세력이 한 몇십 표를 자기들이 샀었고 2만 몇천 표 중에서 100 몇 표. 예. 네. 그렇게 하고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기할 만한 권리가 있는 거죠. 자기들도 100 몇십 표를 주주 같은 샀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공연 취소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2만 몇천 그쵸. 표는 레이디 가가를 보고 싶어하는 싶어서.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이 미스월드 선발대회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이제 왜 같은 맥락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네. 어떻게 감히 이슬람 국가에서 미스월드를 개최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충분히 상업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이분이 했기 때문에 네. 가능했었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이거는 취소되지는 않고 좀 변형된 방식으로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선생님 책에 보니까 이렇게 저기 비키니를 입었는데 아래 다 그렇죠. 뭐라고 이렇게 셔링이라고 그 하나요, 선생님? 뭐라고 거기서는 쓰셨는데? 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여튼 치마. 예. 네. 치마를 이렇게 다 두르고 이렇게 해벽까지 덮어서 이제 사진을 찍는다거나 점잖은. 네, 점잖게.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가 현재는 그러니까 그 이슬람화라고 하는 게 일어나기 이전에는 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성적인 기준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별 차이 없이 사회가 움직였었다라면 이슬람화가 지난 한 30년 정도 그 흐름을 타고 이어지는 그 결과로서 결국은 반대하는 사람도 생긴 거죠. 그렇지 이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면은 플레이보이도 아무 문제 없이 네. 출판이 됐었을 거고 레이디 가가도 공연을 했었을 거고 뭐 미스월드도. 미스월드도 그대로 했었을 거고 블랙핑크도. 우리나라 블랙핑크도 아무 문제 없이 가서 춤도 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면 지금은 최소한 그렇게 자유롭고 그다음에 뭐 자유롭다고 이제 제가 하는 게 사실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자유로운 어떤 문화 예술 행동에 대해서 제동을 걸 만한 세력이 만들어졌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이제 공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주도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게 단순히 이제 문화를 소비하는 입장에서의 선택의 축소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전반적인 그 규율과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뭐 의사 표현이라든가 네. 또는 이것이 좀 더 나아간다면 정치적인 그 영향도 그렇죠. 좀 불가피하게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 또는 우려도 좀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들을 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엔 안 하게 되는 상황으로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이게 정치적 의도, 선생님 말씀하신 쫑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의도랑도 연결이 돼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 이슬람화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념상으로 보면 모든 영역을 포괄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이제 특정한 영역들이 특정한 시기에 이제 그 영향력을 이제 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영역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이슬람화가 거의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있어요. 물론 뭐 그 찾으면은 이슬람 은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네. 예, 이슬람은 뭐 이자 없는 은행, 뭐 그렇게 뭐 맞아요. 굳이 성경에 이자 못 받게 되어 예, 있거든요. 예. 이슬람에서도 이제 이자를 못 받게 우리나라도 되기 좀 때문에 생기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찾으면은 뭐 찾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경제 영역에서 이슬람의 이제 그 목소리를 찾기는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슬람을 기초로 내건 정당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이제 이분들이 과연 이슬람식 어떤 정치 가치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 생각에는 한 적도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적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정이나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어떤 이슬람 세력 아니면 이슬람 집단의 기반을 두고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까지는 명백하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이 이제 그 이걸 이슬람 이슈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역도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슬람의 논리보다는 기존의 어떤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 논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두제 체제랄까 아니면 뭐 가문의 중시랄까 아니면 근권 정치랄까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은 이게 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이런 그 문화적인 예술의 영역들, 사회의 영역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마 쉽게 지난 몇십 년 동안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예 중에 하나가 술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2015년까지 모든 편의점에서 술을 팔았습니다. 네. 지금 못 팔아요? 지금은 이제 나 편의점에서 인도네시아 못 안 팔고요. 아유 가려고 했는데 그렇구나. 그렇다고 해서 술을 금지시킨 건 아니고 큰 마트 혹은 카페, 쉽게 술집. 사 먹지만 그렇죠. 못하게 한 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술을 금지시켜야 되는데 그쵸. 금지시킬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종교의 자유가 있듯이 네.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은 술을 먹을 자유가 있다는 거는 인정한다. 이제 그 부분까지는 수용이 되고 있는데 대신 너무 쉽게 술을 구할 수 사지 있는 말기.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뭐 이제 이런 문제 제기에 의해서 그 얘기가 20년 전에 나왔죠. 어떻게 이렇게 무슬림이 많은 국가에서 술을 뭐 아무 데서나 팔 수 있어. 근데 그게 어떤 법제화돼서 결국은 수용이 될 때까지 한 20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영역이나 예술의 영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이게 반대의 목소리든 아니면 그렇지 않던 간에 그런 이제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반면에 저도 과연 정치를 이슬람 세력이 이슬람식으로 한다고 했었을 때 이게 뭐 술탄제를 만들 건지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논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구나. 예, 술탄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슬람식 그 민주주의적인 형태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줄 만한 중동 국가가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따지고 보면 중동보다 말레이시아 이슬람이 훨씬 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민주화된 네.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은 그 뭔가 그 이슬람에서 원형적인 형태를 찾으려면 중동을 이렇게 한번 쓱 보는데 네.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전체 이슬람권 국가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말레이시아고 인도네시아고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뭐 요즘에 이제 말레이시아가 조금 민주화가 되는 바람에 네. 두 곳 다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가 그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 어떻게 보면은 일상에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슬람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아, 그렇구나. 완전 다르네요, 선생님. 아랍 쪽 이슬람의 그렇죠. 어떤 것과 저 이슬람이라는 걸 우리가 직접 안 하니까 이슬람 하면 또 그게 고정관념이 확 있잖아요. 아랍식의 이슬람 네. 문화. 근데 인도네시아나 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문화는 좀 더 민주적이고 자유가 좀 있는 상황인데 있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네. 약간 좀 강화되고 강화되는, 있는 형태인 거다. 이 말레이시아도 말씀이신 뭐 거네요. 좀 세밀하게는 다르긴 하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반 경향성에서는 지금 흐름 추세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렇구나. 또 그 과정에서 지금 중동이 모델이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네. 종교적 의미에서는 뭔가 이걸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오는 거예요? 가져오고 그걸 이제 예로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건 좀 음.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렇구나. 그럼 뭐 이것도 이슬람 부흥운동의 하나로 봐요? 예, 그렇죠. 그 이슬람화 그래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맨 처음에 아주 개인적인 얘기죠. 너 기도 안 했으니까 음, 하루에 5번 기도해라. 음, 그러면은 이게 참 아까 김영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강압적으로 뭐 이게 눈치도 좀 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그냥 얘기를 해봤었던 무슬림들 입장에 따르면 그걸 또 하다가 보면은 하게 돼요. 하게 된다고 하더라.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친구 따라 네. 교회 가다 보면 그렇죠. 같이 자기도 계속 생길 가게 수도 있는 되는. 거고. 네, 저희 엄마가 맨날 하는 말입니다. 네, 권사님이셔가지고. 그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네, 맞아요, 그냥 또 맞아요. 하다가 보면은 음. 그렇지 하면 그렇게 나쁜 걸 하라는 건 아니니까 기도하면서 결국은 모든 종교에서 기도한다는 건 성찰의 시간을 갖는 맞아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시간 좀 갖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좋아지고 동화되고. 뭐 이거 꼭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5번을 꼭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뭐 한 번 정도씩은 내가 하게 하겠다 되는.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을 그럼 선생님 이런 움직임이 결국엔 갈등이나 사회적 갈등, 종교적 갈등 이런 걸 지금 만들고 있거나 만들 여지가 있어요? 예 크게 만들고 있는 크게 만들. 예, 예. 그래요? 예. 어떻게 그럼 그러니까 흘러갈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종교적인 실천은 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데 대한 그 받아들일 태도가 돼 있으면은 그다음에 사회적인 문제들이 조금씩 거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술을 파는 것도 왜 거슬리고. 술을 팔까? 오빠슨 가수가 나오는 것도 거슬리고. 동성혼, 동성 결혼이나, 동성결혼이나 뭐 LGBT에 대한 네네. 문제도 굉장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전체적으로 성적으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사회는 엄청나게 개방적인 사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네네. 그래서 뭐 1960년대 70년대 그 보고에 따르면은 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혼율이 60% 70%에 이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 이혼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네.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자기 결혼 생활을 조절할 수 있다는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예로서 아주 전형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혼을 해버리는 이혼할 거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또 마음에 드는 남자 찾아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게 사회적 터부가 아니었다는 왜냐하면 말씀이시죠? 이혼율이 60-70%에 이르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줄었어요 오히려. 왜 이혼율이 이제 엄청나게 줄고 이제 뭐 이슬람식으로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상대적으로 옛날에는 성적으로 상당히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면은 이게 사회가 점점 최소한 공식적인 담론의 수준에서는 이슬람식으로 우리 살아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옛날에는 뭐 10명이 있었다라고 하면 제가 뭐 이건 아주 현실에 맞는 예는 아니겠지만 옛날에 10명이 있었으면은 한 명만 그래 우리 이슬람식으로 살아야 되지 하고 나머지 9명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랑 상당히 비슷한 네. 그런 종교적인 상황이었다라면은 이게 이슬람화가 되면서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우리 무슬림이니까 이슬람을 제대로 따라해야지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실천을 안 하더라도 네네. 최소한 공식적인 수준에서 우리 이슬람식으로 안 살아도 되지라고 얘기할 수 그러니까 용감하게 이제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상당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냐? 그럼 다 당연히 기도를 안 하는 건 맞고 다음에 아직도 레이디 가가 공연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은 것도 확실한데 이 이슬람화가 지난 한 30년 진행이 되면서 나타났던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효과는 공식적인 수준에서 이슬람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누가 술 팔지 말자라고 했었을 때 손 들고 야, 그 술은 그거는 개인의 취향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옛날에는 엄청나게 많았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 수가 확실히 줄어들었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거의 마이너리티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았었을까. 결국에는 뭐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돼서 사회를 조금 더 뭐랄까 경직시킨달까 그런 식으로 갈 것 같다는 근데 저희가 생각이 보게 된다면은 네, 그 좀 드네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경직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슬람스럽게 이슬람적인 사는, 색채로 네. 사회를 바꾸는 거고. 근데 이제 외부에서 봤었을 때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어떤 공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믿고 있는 뭐 이제 이런 그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이 사회가 훨씬 더 관용도가 떨어지게 되고 네. 특정한 방식으로 다양성도 예, 줄어들고 줄어드는 뭐 이제 이런 모습들을 그렇네요. Di ujung kemarau panjang yang gersang dan menyakitkan, kau datang menghantar berjuta kesejukan. 네, 이번에 나오는 노래는 선생님께서 주신 노래인데요. 한국말로만 빛나는 9월이에요. 선생님 이 노래는 어떤 이유로 추천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신 분은 피나라고 불리는 가수인데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자면 이미자 선생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국민 가수. 예, 국민 가수 수준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 노래를 되게 그 뜻깊게 개인적으로 이제 재밌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 말을 배울 때 제 친구들이 가르쳐줬던 노래입니다. 아,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인도네시아 말이 배우기가 엄청나게 쉽거든요. 초반에. 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네. 보면은 CERIA. 네. 그래서 이거를 인도네시아에서는 쯔리야라고 읽습니다. 쯔리야. 이게 그냥 그대로 읽으면은 이제 인도네시아 표현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는 외국어를 배우는 입장이니까 저는 저 단어를 못 이해하고 항상 쯔레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저 반대로 쯔라이 네네네. 이렇게 했는데 쯔라이는 이혼입니다. 그래서 9월에 이혼하자.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뭐 쯔리야나 쯔라이나 뭐 비슷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거를 한 몇 달 동안 계속 저는 쯔라이라고 했었고 제 친구들은 그게 쯔리야가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절대로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제가 밖에 나가서 좀 하여튼간에 좀 무서운 상황에 이혼 9월. 너 요즘에 듣는 노래가 뭐냐 그러면 이제 혼자서 September 이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사람들은 그러려니 이렇게 네, 얘기해 그래서 주신 거예요. 하나는 이제 국민 가수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인도네시아 에피소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그런 이제 리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도 이제 상당히 개인적으로 와닿는 의미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뭐랄까 대중적인 곡, 유명한 곡이라고 하시네요. 조금만 더 듣고 갈게요. Tatkala butiran hujan mengusik impian semu, kau hadir di sini di batas kerinduanku. Kasih, kau singkap tirai putih hatiku, kau isi harapan baru untuk menyongsong masa depan bersama.
오늘 정말 너무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TMI 저는 충분히 된 것 같은 막 머릿속에 지금 있는데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봤다면 진짜 많은 얘기를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 뭐 음식도 여쭤봤을 거고 뭐 어디에 뭐가 있더라 이런 얘기까지 했을 텐데 아직 못 가본 게 진짜 아쉬운 것 같습니다. 준 선생님, 인도네시아 여행을 가려면 이것만은 꼭 알고 가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예, 뭐 당연히 다른 나라를 가니까 네. 뭐 아셔야 될 게 되게 많은데 네. 이게 제가 계속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찌됐건 이 이슬람과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위축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네. 뭐 그리고 가끔 다 테러가 실질적으로 있기도 한데 네. 제가 이제 정말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음. 인도네시아 사람은 뭐라 그럴까 아주 착합니다. 그러니까 착하다라는 게 이제 뭐 정말로 심성이 착하다 그게 아니라 네. 이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친절하게 잘 대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영어를 하실 수 있건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를 하실 수 있건 네.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시건 그거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인도네시아 가시면은 누군가 나를 보고 웃어주면은 네. 가서 뭐 헬로라고 말 한마디 하는 그 정도 여유를 보여주시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지난 한 10년, 20년 사이 엄청나게 가까워졌습니다. 네. 한류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황당한 일까지도 벌어지냐면은 제가 이렇게 그 자카르타 같은 좀 이렇게 대도시의 쇼핑몰에 있으면은 네. 한 10대가 와가지고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누군지 알고 사인을 해달라고 물어보면 나는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쓴 그런 사인을 갖고 싶은 거죠. 한국말로 쓴 글씨를. 네, 글씨를. 그러니까 이제 너 한국에서 왔지? 그러니까 이제 나 사인 하나 해달라. 그 정도로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뭐 이슬람이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술도 안 파는 것 같고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건 뭐 점점 우리가 봤었을 때는 개방성의 정도가 낮아지는 듯하지만 네.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도네시아 문화는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고 네. 그 문화 중에서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즐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 사람들하고 되든 안 되든 네. 같이 얘기하고 같이 뭐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일단 한번 하시게 되면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새로운 방식으로 다른 나라를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떡 하나 꼭 가서 먹어야 되는 거 선생님. 쫑 선생님도 인도네시아 다녀오신 적 있죠? 예, 몇 번 네. 다녀왔죠. 예. 준 선생님 꼭 먹어봐야 될 거 하나. 쫑 맛있는 선생님 거를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꼭 먹어봐야 될 맛없. 아유 어떡하지? 꼭 먹어봐야 되는 거 선생님 준 선생님. 네. 쫑 선생님은 맛있는 거 하나. 저는 근데 입맛이 그래서 좀 저렴해서 네. 모든 게 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 맛있는 거 상관없고요. 그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준 아마 선생님. 맛있는 것 중에 꼭 먹어봐야 될 거를 그러면 맛있는 제가 거 이제 중에 말씀드릴 거는 음. CNN, 페이스북 이런 곳에 보게 되면은 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서베이를 합니다. 네. 그 1등은 항상 인도네시아입니다. 아 진짜요? 네. 전 똠양꿍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똠양꿍은 한 10위 정도? 그럼 인도네시아 뭐예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가시게 되면은 인도네시아 말로는 빠당, PADANG. 그래서 빠당. 파당. 파당. 혹은 뭐 빠당. 인도네시아는 다 이제 격음을 쓰니까 빠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음식점에 가시면은 우리 장조림처럼 생긴 소를 소고기를 여러 가지 그 향료를 넣어서 졸인 음식이 아, 있습니다. 네. 이름은 른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RENDANG. 른당. 빠당은 그럼 식당 이름이에요, 선생님? 지역 이름이고 그 지역이에요? 전체인 그 우리 지금 경상도 빠당. 음식, 뭐 전라도 음식 전라도 그게 음식이구나. 빠당 음식이고 빠당이란 곳에 가서 예. 르당, 른당. 른당을 그게 먹어라. CNN하고 페이스북을 보시면 다 1등. 오, 장조림 맛. 2등도 아닌 1등. 장조림 맛이에요, 선생님? 장조림보다 풍미가 더 좋죠. 아, 예, 선생님 장조림은 이제 드셔보셨구나. 간장조림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그 향료 뭐 이제 허브 한 이런 20개 정도의 향료가 들어갑니다. 아, 집집마다 그 조합이 달라서 다르고. 네, 그래서 네. 뭐 우리 김치처럼 여러 가지 조합으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음식이다. 예, 그러니까 네.
아니, 소고기는 맞고 거기에다가 김영정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셨어요. 이거는 좀 비싼 거에서 저렇게 나오는 거고 아주 싸면은 정말로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도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우와, 그렇구나. 그래서 한번 가시기 전에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음식이라는데. 네, 여러분 빠당에 가셔서 예. 른당을 꼭 드셔야 됩니다. 인도네시아에 가시면요. 놀 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 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해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 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 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해 인도네시아를 깊이 본 아시아 TMI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많이 공부한 시간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꼭 가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른당을 가서 먹으려고 해요. 쭌 선생님, 종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예, 오늘 저도 시간 좋았습니다. 괜찮으셨어요? 종 선생님은 오늘 저도 뭐 지금 쭌 선생님 말씀 많이 하시려고 많이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니. 네.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늘 뵀던 김영진 쌤인데 여기서 이렇게 뵙고 말씀 들어서 전 네. 되게 좋고 영광이었습니다. 네, 저를 잘 모르는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너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 김영준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오랜만에 나오신 김영정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나라를 다룰지 궁금하시죠? 댓글로 아시아의 궁금한 나라, 이슈 등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시간도 많이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